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 같이 볼 뉴스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관련 이야기인데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 비행장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항공 노선이 필요했고, 울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제는 당시 울산군 울산읍 삼산리, 현재는 남구청 사거리와 현대백화점 사이가 되겠죠. 길이 600m짜리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12월 2일에 개항식을 엽니다. 이 비행장은 여의도 비행장보다 몇 개월 빨리 개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비행장이자 일본과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국제 비행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개항식 이후에 수많은 비행기가 울산 비행장을 이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일제의 전폭기가 오사카나 후쿠오카에서 이륙해서 울산 비행장을 중간급유지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 비행장에서 기름을 채운 비행기들은 중국 대륙으로 가서 폭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네요. 이 임무는 1937년 대구 비행장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군에서 비상용 활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비상용 활주로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도시 지정 이후에 1970년에 울산공항이 개항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논으로 해서 주변 분들에게 다 팔았다고 하네요. 현재 울산공항은 1970년 11월에 개항을 했고요. 활주로의 길이는 2000m입니다. 이 활주로가 국내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요. 2017년도에 활주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서 활주로를 확장해서 치항 노선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좀 더 국제 노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간공항이지만 가끔 군용기들이 훈련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민간공항은 1955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고도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에 이용되는 진입 표면 부분은 60m에서 360m, 활주로 좌우 4km의 수평 표면은 45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울산시 북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중구는 40% 정도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병영성의 경우 고도제한이 57.68m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영성 분문 송루하고 동문 송루는 복원을 했을 경우에 고도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울산시 지자체 중에 고도제한 해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울산시 중구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제를 우회해서 항공학적 검토, 이게 중요합니다. 항공학적 검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현재 고도제한이 57.68m에서 97.68m인데, 여기에서 83.59m, 그 다음에 115.36m로 최대 60m가 완화가 가능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공항과 가까운 장현동 일대는 지금은 47.68m인데 83.9m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병영성의 서쪽 일대, 현재 재개발 또는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있죠. 이 일대는 기존의 28.68m에서 90.36m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중구 홈플러스 일대는 26.68m에서 88.36m로 완화가 되면서 여기도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 있죠. 그 사업장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원주 표면 지역으로 63.97m의 고도 제한을 받는 방구동 일대는 113.36m로 완화가 됩니다. 이쪽 지역은 부동산 PF 부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있죠. 모두들 다들 아시는 그 현장입니다.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되면 주택사업 현장에도 훈풍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방구동 일대는 남쪽으로 태화강을 바라보죠. 그래서 조망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까지 해제가 되면 좀 더 높은 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울산시 북구 하봉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지역에 포함됐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완화라는 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적률 또한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가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994년에 준공을 한 이 아파트는 낮게는 8층에서 최고 10층 높이입니다. 1995년에 준공한 이 아파트는 4층에서부터 가장 높은 층이 7층이네요. 1996년에 준공한 최고 10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을 했고
다른 아파트들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최고 6층 높이입니다. 이런 화봉 택지지구는 울산공항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을 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현재보다는 좀 더 높게 지으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시 북구 또한 울산 중구와 함께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노후되어 있는 화봉 택지지구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울산 중구와 북구의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에는 울산공항 고도 제한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8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이 전면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준이 개정이 되면 국토부 또한 국제기준에 맞게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도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울산 지역의 행정력과 함께 정치권도 힘을 좀 보태서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